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과목 스프레드시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커말이라 불렸던 필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1과목이 끝났고요. 2과목이라 불렸던 스프레드시트 일명 엑셀입니다. 현재 이용 중이었던 버전은 2007 버전이 이용되었는데 2007 내에서의 엑셀에 있는 기능들을 공부하실 텐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엑셀은 실기용 소프트웨어입니다. 한데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 시험 내에서는 과목 자체의 20문항 자체를 실기가 아닌 필기에 대한 사항으로 시험 보시겠죠. 그 필기에 대한 사항을 저랑 같이 보시고 해당된 배웠던 내용들을 잘 보시는 이후에 그 기능들, 익혔던 기능들을 나중에 저와 같이 실기라는 과목에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과목에서의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개요, 어떤 것이 과연 시트를 말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죠. 먼저 스프레드시트라 불렸던 프로그램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본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했던 엑셀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주시고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각종 무슨 작업이라고요? 계산 작업이라고 합니다. 계산과 수치 연산들을 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죠. 주 업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얘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이 엑셀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 수치 연산의 계산 기능 이외에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능도 그 이외에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모아두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에다가 자동적인 실행이 이루어지는 매크로 기능, 그 밖에 숫자가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식화하기 위한 그래픽, 다른 말로 차트 기능까지 골고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용 그리고 일반적인 여러분 컴퓨터 업무를 보시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았던 소프트웨어 중에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본론에 들어가 주어서 엑셀이 과연 어떤 모양새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화면 구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은 실제 이렇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엑셀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겠지요. 자, 여기에 있는 모습 보시면 굉장히 많은 구성들이 있는데 그 구성들을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입니다. 오피스 단추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현재 이 오피스 단추라는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 중에서의 바로 얘입니다. 자, 가장 왼쪽 위에 있었겠죠? 바로 이 녀석이 오피스 단추라 불려주어서 해당 선택 시 이런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메뉴들을 보여줄 테입니다. 자, 다음. 자, 아래에 보시면 나왔던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 중에 한 가지 바로 얘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무엇이냐? 좀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었었죠. 자, 알아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오피스 단추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현재 기본적으로 저장과 이전 그리고 이후라 불렸던 버튼만 나와 있었으나 여기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각종 사용자별로 자주 이용하시는 등록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여기에다가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자, 다음 아래에 보시면 나왔던 주요 내용들 중에서의 바로 얘입니다. 바로 리본 메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리본 메뉴 바로 무엇이냐? 잠시 뒤에 보실 텐데 먼저 한 가지 리본 메뉴는요. 더블 클릭 시 내지는 Alt를 누른 상태의 클릭 내지나 컨트롤 F1 키에 의해 주어서 표시했다가 표시를 보였다가 표시를 안 하고 다시 표시 보고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여기에 기능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 중에서의 상단 위에 보시는 이 메뉴를 저희는 리본 메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뉴 아래 각종 보여주는 이 메뉴를 보이다 보면 아래쪽의 창이 좀 더 협소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저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쓴 것이 바로 뭐냐? 방금 보신 내용처럼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숨겨졌다가 보였다가 숨겼다가 보였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리본 메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이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나왔던 도움말 등등등 많이 나왔을 테고요. 그 밖에 보실 내용 중에서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나왔던 전체 선택이라는 말 나왔을 것입니다. 얘는 어떤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요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트라고 불렸던 곳이겠죠. 현재 엑셀에 보시면 상단에 메뉴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곳이 나와 있을 테고요. 여기 아래 가장 많은 입력이 쓰는 공간을 저희는 워크 시트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워크 시트의 각종 셀, 이 네모난 창 하나를 저희는 셀이라 불렸는데 셀들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시면 바로 왼쪽 위에 A와 1이 교차했던 이 부분을 눌렀을 때에 모든 셀이 선택이 되어진다는 말 뜻이죠. 자, 이어서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행번호와 열 문자 나와 있었고요. 셀 나와 있을 테고 그 아래에 보시면 나왔던 워크 시트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가 엑셀 내에서 입력할 수 있는 한 바닥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워크 시트는요. 최대 255개까지의 워크 시트를 넣을 수가 있었으면서 그 중요한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어서 워크 시트와 연관이 되는 작업들, 예를 들어 주어서 시트의 이름 변경합니다. 시트를 삭제합니다. 이런 작업들은 컨트롤 Z를 눌렀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실행 취소, 방금 준 명령을 없던 걸로 하자의 명령 취소인 것인데 이 기능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워크 시트와 연관된 모든 작업들은 실행 취소가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죠. 자,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서 바로 이해입니다. 시트 이동이나 그리고 시트, 워크 시트 삽입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입니다. 가장 아래쪽 왼쪽에 보시면 현재 나의 시트가 어떤 시트인지 선택할 수 있는 곳과 왼편에 보시면 화살표, 아니죠, 삼각형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삼각형들의 버튼들을 이용해 주어서 시트를 이동, 왼쪽, 오른쪽으로 갔다 왔다 할 수 있었으면서 여기에 보시면 시트에 있는 표식에 반짝 빛나고는 모양이 바로 뭐냐? 워크 시트를 삽입해 주어라. 여기에 없었던 새로운 시트 한 개를 넣어라의 말 뜻입니다. 근데 얘는 하나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워크 시트를 만약에 삽입해 주고 싶었다라고 하신다 하시면 보시는 내용처럼 단축키 Shift F11을 눌러주어도 같은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화면 확대와 축소란 말 나와 있었죠. 자, 이것은 어디에서 제공하는 것이냐라고 하시면 바로 오른쪽입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내가 지금 보았었던 이 엑셀 화면창, 이 워크 시트의 내용들이 난 눈이 별로 안 좋아요. 좀 더 크게 화면으로만 확대 또는 축소해 보겠다 하셨을 때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말하는 것이겠죠. 확대와 축소가 이루어진다는 점이겠고요. 자, 이어서 보실 사항이겠습니다. 자, 내용들 중에서의 이제 직접 메뉴에 왔겠죠. 파일 관리라 불려주어서 아까 최초에 봤었던 오피스 단추를 눌렀었을 때 나오는 메뉴들이 화면상에 보입니다. 먼저 열기, 새로 만들기, 저장 등이 보일 텐데 중요한 점은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의 그 경향들을 파악해 본다면 지금 보시는 이 단축키에 대한 문제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자주 나왔었죠. 먼저 외우기는 쉽습니다. 여기에 O는 누구겠습니까? 오픈. 열기의 오픈에 O를 따갖고 와서 단축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하기 키를 컨트롤 O, 새로 만들기는 new, 앞글자인 N을 따갖고 와서 컨트롤 N, 저장은 save의 앞글자인 S를 따갖고 와서 컨트롤 S, 다른 이름 저장입니다. 얘를 하고자 할 때 같은 저장이 아니라 내가 지금 편집했던 내용은 다른 이름으로 보완시킬래요? F12. 닫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컨트롤 F4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일반적인 닫기는 Alt F4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것은 아니죠. Alt F4는 화면 전체, 엑셀 전체가 종류가 되어지는 단축키. 지금 보시는 컨트롤 F4는 엑셀 안에서의 워크시트 창 하나를 닫기 하기 위한 닫기 단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해야 될 일반적인 엑셀은요. 뒤에 붙는 확장자라 불렸던 것에 따라 주어서 용도를 조금은 달리할 수 있어요. 자, 그 용도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보시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겠죠? 바로 XLSX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엑셀을 마구 이용합니다. 저장해야지. 알아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XLSX의 확장자를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뒤에 붙는 M자 붙었다. X가 아니라 M자랍니다. 이 M은요.
매크로의 앞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크로라 불렸던 자동 반복 기능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엑셀 문서를 XLSM이라 불릴 것이겠고요. 다음 예전 버전이겠죠. 자, 이 엑셀에서의 2000, 그 앞전에 엑셀 97이라 불렸던 버전에서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확증자는 XLS까지만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밖에 아래에 보시면 나와 있는 사용으로 자, XLTX 뭡니까? 서식 파일이라고 불려주어서 이미 엑셀의 문서 모양 틀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그 관공서나 은행에 가보시면요. 작성하시는 서식 파일, 서식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 정해져 있는 틀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런 서식 파일 형태 만들고자 할 때 XLTX 잊지 마세요. 반드시 템플레이트라 불렸던 폴더에서만 관리합니다. 다음 그 아래 보시면요. txt, prm, csv 등등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서는요. 웹 형식의 파일 문서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사항은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아까 봤던 파일 형식별로 보셨는데요. 그러면 저장을 할 줄 아셔야겠죠. 해당된 저장된 모양을 보시면 저장 메뉴를 바로 화면상으로 보시고 계시죠? 저장을 눌러 보았는데 몇 가지 옵션상 또 한 번의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냥 저장하지 않겠다. 난 약간의 옵션 사항을 좀 부여할래 라고 하시면 요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도구란 단추가 있겠죠. 얘를 눌러 주어서 그 아래쪽에 일반 옵션이라 불렸던 메뉴 선택하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처럼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잘 나왔던 문제였죠. 엑셀A라 불렸던 이 프로그램 시험에서는요. 참 잘 나왔던 문제인데 이 일반 옵션, 저장 메뉴 안에서의 일반 옵션 들어오시면요. 지금 눈에 보세요. 백업 파일 만들기, 열기 암호, 쓰기 암호, 읽기 조정입니다. 가장 잘 나온 문제 유형의 1번. 다음 중 저장 메뉴의 일반 옵션 메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 중에서 아닌 게 들어올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좀 더 자세히 문제 본다면 이 암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아니, 암호면 암호지. 열기 암호는 뭐고 쓰기 암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열기 암호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입니다. 1, 2, 3, 4. 굉장히 복잡하죠. 넣어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기 암호에 1, 2, 3, 4가 입력되어져 있는 엑셀 문서는요. 다음번 그 문서를 열기 썼을 때 암호가 딱 나옵니다. 암호가 무엇입니까? 1, 2, 3, 4를 입력하자면 아예 보여주지 못하죠. 그런데 두 번째 보시는 쓰기 암호입니다. 쓰기 암호에다가 1, 2, 3, 4라고 입력해 봅시다. 그러면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저는 끝냈습니다. 다음번에 그 문서를 더블 클릭을 띠득 누르면요. 문서가 열려요. 아니, 암호를 넣었는데 왜 문서가 열립니까? 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암호는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친구의 문서를 열어주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막 변경합니다. 골탕 좀 먹어봐라 라면서 한 다음에 저장을 뿅 눌러줘야지 완성할 텐데 저장하게 할 때 바로 암호를 묻습니다. 1, 2, 3, 4를 몰랐대요. 그러면 저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변경할 수 없고 최초에 열린 상태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즉 쓰기 암호라는 것은 열어볼 수는 있으나 변경했었을 때의 암호를 물어본다의 말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사항으로서의 저장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들 내용까지 보셨고요. 자, 바로 이어주어서 이제 다음에 보실 사항으로는요. 워크시트의 관리입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워크시트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엑셀 내에서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워크시트라는 것은요. 이 바닥을 저희는 워크시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작업 창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워크시트 안에서의 이용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보시면 자, 컨트롤 키, 쉬프트 키입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저희가 앞전에서의 윈도우 7을 공부하시면서 윈도우 계열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이 기능을 공통으로 쓴답니다. 어떤 거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시면은 뭐랬죠, 제가요? 떨어져 있는 비연속적인 선택,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쉬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의 클릭은 뭡니까? 여기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 키 누르시고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얘부터 얘까지의 연속된 범위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점이겠죠. 정말 잘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왕 외울 거라면 연관성 있게 붙여 외웁시다. 어떤 사항을요?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만약에 끌기 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이동 명령을 가져올 것인데 중요한 점,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끌기 하시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몇 가지의 제외된 사항을 빼곤 대부분 다 복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이것은 윈도우 계열 내에서의 이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컨트롤 스페이스바, 쉬프트 스페이스바, 컨트롤 쉬프트 스페이스바 이게 뭘까요? 첫 번째 보시면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오른쪽에 보세요. 선택된 셀의 열 전체입니다. 열이 뭡니까? 세로이겠죠. 예를 들어 주어서 A열, B열, C열 있는 상태에서 나는 B열에서의 1, 2, 3 나는 여기 B의 2번 셀이 지정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어디입니까? B열 전체가 선택이 되겠다. 만약에 Shift 스페이스바입니다. 말 뜻이 뭐랍니까? 행 전체입니다. 즉, 이 행 전체가 선택이 되겠다. 난 모르겠어. 난 전체 다 할래. 라고 하시면요. 두 개를 복합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컨트롤도 눌러주고 Shift 키도 눌러주고 스페이스바 하시면 시트 전체가 선택이 되어진다는 점. 근데 저희는 아까 잠시 보기를 시트 전체를 선택할 때는 누구 키도 있었습니까? 컨트롤 A도 있었죠.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는 키까지 내용도 보셨습니다. 자, 이런 워크 시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워크 시트 내에서의 셀 선택을 보셨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뭡니까? 예지요. 워크 시트의 삽입.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바로 이 부분이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 나왔던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요. 반짝 빛나는 게 있다면서요. 얘를 눌러주면 새로운 시트 한 개가 생성이 되겠죠. 또는요. 단축키 외우셔야 합니다. 바로 Shift F11 꼭 외워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워크 시트를 삭제, 없애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요. 선택이 되어져 있는 시트를 누르신 다음에 델리트를 뿅 누르시면 사라지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과 같은 워크 시트와 연관된 모든 작업들은 실행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되질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컨트롤 Z가 먹히질 않습니다. 자, 이러한 워크 시트에서의 마찬가지겠죠. 이름 바꾸기랍니다. 시트의 이름을 변경할 때 쓰는 것인데 공백 포함시킬 수 있어요. 31글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나 어떤 의미가 부여됐던 특수 기호 얘네들을 뺀 나머지는 이용할 수 있으나 이런 기호들은 쓸 수가 없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워크 시트에서의 일반적인 관리를 보았는데 간혹 이럴 때 있습니다. 나는 이미 만들어 놓았던 이 시트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이 얘를 건드릴 수 없게끔 락, 일명 잠금을 좀 걸어주고 싶은데 보호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보호된 것을 해제해주고 싶었는데 이럴 때 이용하시는 명령인데요. 워크 시트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명 시트 보호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와보시면 오시는 방법은요. 홈이란 메뉴 안에서의 셀 그룹 안에 보시면 서식 메뉴에 시트 보호라는 것이 있답니다. 아니면 또 있어요. 검토란 메뉴에 가셔도 마찬가지를 볼 수 있어 주어서 내가 작성해 놓았던 시트에서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편집하지 못하게 막아주겠다라고 한답니다. 또 암호까지 걸어줄 수 있는 화면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시트 보호였습니다. 자, 이런 시트만 보호합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알아둘 사항 중에서의 엑셀은요. 여기 보세요. 자, 얘 엑셀입니다. 내가 지금 만들었던 이 엑셀의 이름이 1.xlsx라고 합시다. 한데 이 엑셀 문서 안에서 시트가 나왔겠죠. 이 시트의 이름을 A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워크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전에 봤었던 시트 보호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 통합 문서 보호입니다. 통합 문서는 뭘까요? 이 시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1.xlsx의 전체 파일 내용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전체, 이 워크시트 하나가 아니라 이 워크시트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문서 전체를 보호하고자 할 때 쓰는 것이 통합 문서 보호라는 것으로 써요. 이 안에 보시면요. 선택을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네요. 화면상에 보십시오. 두 가지. 누굽니까? 구조입니까? 창입니까? 또
아까 우리 봤던 시트 보호처럼 암호를 넣을 수 있는 것인데, 자, 이 구조를 체크해주면 무엇을 보호할까요? 시트의 삽입과 삭제, 시트의 이름 변경, 이동 숨기기 등을 변경할 수 없게 쫙 잠가주는 것이겠죠. 아무도 못 바꿉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창에다가 만약에 체크를 넣어 주었다라고 한다면 문서 창의 이동, 창 크기 변경 등등을 편집할 수 없게 걸어주겠다의 말뜻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워크스틸을 이용하시면서 볼 수 있는, 자, 락이라 불렸던 어떤 여러분들 보호된 사항을 지금 보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엔 보호는 아니겠어요. 이 공유라 불려주어서 엑셀 내에서 만들어져 있는 엑셀 파일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 보자라는 의미에서의 공유에 대한 사항 좀 알아볼까요? 이 문서를 공유하기 위해서 아래에 보신 메뉴입니다. 검토 메뉴 안에 가시면 통합문서 공유란 메뉴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작성된 버전보다 낮은 버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말뜻은 뭘까요? 자, 우리의 엑셀의 역사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엑셀 역사를 보시면요. 예전에 엑셀 97 버전, 그 다음에 2000 버전, 그 다음에 2007 버전 이렇게 있다 보겠습니다. 한데 공유를 해주어서 보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만들었던 엑셀이 2007 버전이었답니다. 한데 2000 버전에서는 공유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 이런 말 뜻이겠죠. 자, 어디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해당된 검토 메뉴에서의 문서 공유 메뉴에 와 주시면 이러한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 있으며 여기에 체크를 뿅 누르시면 공유가 활성화되어지면서 뒤에 고급 탭 메뉴를 누르시면 지금 오른쪽과 같은 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에 보시면요. 내가 공유를 하고자 했는데 변경된 내용을 얼마 동안 조정을 시킬까요? 업데이트를 할 건데 얼마큼 간격을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에 대한 사항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편집이라고 불렸던 탭이었답니다. 공유를 할까 말까에 대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다음 두 번째, 아래쪽에 보시면 고급 탭이겠죠. 이 고급 탭은요, 잊지 말게 있었어요. 여기에 체크, 공유를 하지 않는다, 체크를 안 넣어주시면요, 활성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 공유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만 뒤에 있는 고급 메뉴가 활성화되어서 입력 및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아래쪽에 보시면 고급 탭에 와주선요. 저장 기간 내지는 업데이트와 연관된 사항들을 설정 그리고 지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스프레드시트라 불렸었던 이 엑셀이라고 불렸던 본 프로그램에 들어와 주어서 실제 엑셀을 지금 눈으로 보시면서 할 텐데 엑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엑셀은 공부하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엑셀 프로그램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듣는 명령들을 곧장 눌러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왜냐? 실기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실기용 프로그램은 손에 익어야지만 빨리빨리 암기할 수 있거든요. 허나 저희가 커말이라 불렸던 시험에서는 이 실기용 프로그램을 1, 2, 3, 4라 불렸던 지문을 이용해 주어서 문제 풀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와 같이 눈으로 그리고 글자로 공부하시는 거와 동시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두시고서 같이 손으로 만져보시면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변화하는구나를 보시는 게 가장 올바른 학습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수업 진행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